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 자료는 제가 오늘 오전까지 몇 장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29장 정도 돼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그렇게 짧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만들면은 최소한 30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다 보면 현재 흐름상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이제 2025년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왜 2025년에 은퇴를 해야만 되는지에 관련해서도 제가 시사적인 이벤트나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그런 걸 다 이제 엮어서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코인 얘기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이제 야, 진짜 이렇게 대중들을 가지고 노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바이낸스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OKX에서 먼저 상패시킨다.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상패를 시켰죠. 그렇게 해놓고 지캐시랑 이제 호라이젠 가지고 이제 대중 투자자들을 농락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최근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JIP 312 포레스트 사용하는 보호된 다중 서명이 수용되고 지캐시 생태계에서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이래서 표면상에 나와 있는 뭐 익명성 어떤 그런 거는 피해갑니다.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격은 체크를 안 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근데 호라이젠도 보니까 제가 이더리움 덴버라고 해서 이더리움 대규모 행사가 있어요. 다가오는 날짜에. 여기에 호라이젠도 참가를 합니다. 되게 생뚱맞은 게. 여기. 이 얘기는 마케팅을 할 거란 얘기예요. 호라이젠도.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호라이젠이나 뭐 지캐시는 제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 호라이젠도 아마 한국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점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바이낸스하고 엮여있는 어떤 저만이 이제 생각하는 기점이 있는데 어쨌건 잘 보유를 하시고 마케팅을 서서히 한다는 의미에 여기에다 이제 포커스를 두시면 되고 야 이제 오늘 어저께에 이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와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이렇게 바이낸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어쨌건 다른 코인도 비슷비슷한데 그리고 어저께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이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가 누군지 아니면 뭐 다른 데 당에 뭐 누가 뭐 어떤 후보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이거를 2분법 논리 뭐 3분법 논리로 제가 뭐 정치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흐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어저께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 이거 엄청 좋은 건데 막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국민의힘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총선 공약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 한국 정부가 아마 이거는 수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가 싱가포르 정부가 용인을 하는데 한국 정부만 이거를 밴시킨다? 이거를 안 받아들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게 국제 공조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법인 계좌 이 가상자산에 오픈해주는 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전 세계 조세 회피처 중에 대표적인 뭐 바하마라든가 버뮤다라든가 뭐 그런 데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삼성전자나 뭐 유수의 대규모 뭐 그런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벌써 오래전부터 이미 많은 막대한 자금을 조세 회피처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알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팬딩 회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조세 회피처가 홍콩하고 싱가포르로 이제 지점 개설을 했다라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얼마 전에 벡트라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이 벡트라는 게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 다 연결을 시켜보면 거기 사실 이 글로벌 금융 리스트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게 다 훤히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세금 얘기인데, IEO도 마찬가지로 뭐 이것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과세 유예 2년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앞뒤 정황을 다 논리적으로 보고, 뭐 일본의 가상자산 조세제도,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조세제도, 미국의 조세제도, 앞뒤 정황의 개연성을 보고 저는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공약이라는 게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한 발 띄어서 이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그렇고, 이건 이제 미국의 이제 연준의 금리 얘기인데 FED 금리,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금 와서 인플레 안 내려간다고 금리 인상 얘기를 던지네, 미디어가. 자, 여기 보면은 FOMC 통화정책 전면 수정 속보라고 해서 또 이거를 또 금리 인하에서 인상으로, 이렇게 이 당연히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죠. 연준에서 금리 스탠스는 동결로 끌고 가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거고, 인플레이션은 이게 왜 지금 인플레가 안 잡힌다, 그래서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러죠.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휴전협정이 가면 인플레이션은 자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 자체가 사라질 거고, 그렇다고 인하를 안 할 거고, 동결이라는 거를 필두에 둘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올해 장세는 특히나.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브릭스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코인 얘기도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비상등 켜진 유럽, 여기 보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로 하향합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예요.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련해서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기억하시나요? 미국은 공화당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이게 지금 미지수예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를 전면적으로 그걸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기 지원이 아니라 경제를 지원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이게 다 G7 국가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 향방을 제가 그걸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아마 지난 2회 전 방송인가? 여기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를 이제 딱 정리를 했는데, 여기 이제 프랑스 행정부가 어떤 생각을 한지 나옵니다. 르메르 장관은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공정하게 분산될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프랑스 농민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여기 얘기를 하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일 거다, 늘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을 안 해주면 전쟁을 더 끌고 가려고 해도 우크라이나 젤런스키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반부터 쉽지 않았는데, 어쨌건 이걸 논리적으로 이제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금도 프랑스가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제 종식으로 가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19일날 이 뉴스가 나왔어요. 푸틴 구한 건 군대가 아니었다. 러시아 경제 독일 제치고 유럽 1위. 왜? 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거의 끝나간다는 의미예요.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무너뜨렸다. 아시겠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스위프트 1.0에서 러시아를 깝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G7이 까요. 거래하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 거의 전쟁 이제 2주년 기념 다 돼가죠. 24일이면 2주년인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파이낸셜 타임지 그리고 IMF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인용해서 나온 건데,
G7보다 빠르게 성장한 러시아 GDP.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대중들을 속인 거예요. 예. 러시아가 진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서방 미디어를 통해서 여태까지 봐왔죠. 그리고 경제가 붕괴된다. 러시아 루블이 폭락한다. 예.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오니까 진실을 말을 합니다. 예. 여기 보세요. 러시아. 예. 여기 2023년도 3.0. 예. 가까이 GDP 성장률이, 그리고 2024년도 전망도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G7보다 앞장서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객관적인 자료를 여기는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여기는 브릭스예요. 탈달러화를 메인 핵심에 두고 움직이는 연합체입니다. 근데 진실을 서서히 이제 대중들한테 와전시켜서 이제 보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 올해 장세는 이제 11월 달 이제 트럼프 바이든, 예, 요 대통령 11월 이제 미국 선거가 있잖아요. 요거랑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자, 여기 이제 중국이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뛰어들어요. 2월 18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익 추구 안 해. 살상 무기 판매 안 해. 해서 이 헤드라인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와 외교 장관 회담을 하는데 왕이 전쟁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 예. 이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이제 남았는데, 우리는 조속한 종전과 재건,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 평화에 한가닥 희망만이 있어도 중국은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여기 종전이란 얘기 나오죠. 종전, 재건, 평화. 요 세 개의 단어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긴 문장에 어떤 그게 있는데, 보면 국제 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양국 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우크라이나 보고 이 얘기를 이제 중국 외교부가 한 거고, 긴급 상황에서 중국 인원의 안전한 철수를 도와준 우크라이나에 감사한다. 영원히 잊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국제 현안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고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해 발표한 문건을 높이 평가한다. 중국 정부 유라시아 사무 특사와 연락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긴밀하게 아마 더 디테일하게 뉴스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아직 날짜가 좀 남았죠. 그래서 긴가민가한 날짜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코인 얘기로, 코인데스크에 이제 메인 핵심에 이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반감기가 4월달 중순일 거예요, 아마. 비트코인 캐시가 3월달 중순인가 아마 할 거예요. 아직까지 시세 퍼포먼스는 없는데,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사상 최고치인 69,000달러에 도전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해서 이거를 이제 코드에서 이걸 앞에다 둡니다. 예. 반감기 이후에 한동안은 재미없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감기가 됐으니까 50% 채굴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반감기 전에 달달하게 막 이렇게 비트코인 인덱스를 올려놓고,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한 이더리움 클래식, 기타 등등 알트코인을 가지고 시장을 조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미나게 가지고 놀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진짜 하반기에 이제 비트코인의 파괴적인 상승을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반감기 이후 6개월 이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연말께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이더리움 ETF가 중간에 그런 이슈거리가 껴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림은 그렇고, 어쨌건 그 중간 정도 됐을 때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뭐 알트코인사들이 아마 호재거리 이슈를 던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제 제가 이거를 보고 어저께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더리움 클래식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2025년까지?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베리 실버트와 제가 그랬잖아요. 벡트만이 알고 있을 거다. 예. 이 도지코인도 우리 대중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와 벡트만 알고 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기관의 자금이 많이 전 쓸려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당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건 5월달이 이제 분기점으로 들어가죠. 5월달에 ETF, 이더리움 ETF 이게 뭐 5월달에 당장 될지 한두 달을 또 뭐 가지고 놀지 그거는 뭐 미지수이긴 하지만 어쨌건 일단 그렇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로 네오에 관련해서 이제 네오 호재 끝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네오가 홍콩에다가 사무실을 공개적으로 개설한다고 한 게 엊그저께 한 제가 알기로 몇 주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호재거리 뉴스 아직 안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리고 크레딧 코인도 이거 지금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이게 지금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느닷없이 호재거리를 던지는 게 얘네들이라서 그냥 제 얘기를 믿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돈을 더 넣어서 뭐 추매를 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코인만 잘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냥 아직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바이낸스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고파이 때문에 요즘에 말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팍스에서 생뚱맞은 얘기를 하니까 더 이제 말이 많은데 당장 아마 이게 바이낸스가 한국 진출하는 건 당장은 아닐 겁니다. 애를 좀 먹을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리고 이 FIU에 관련해서 이게 고파이 투자자들이 지금 되게 많이 제가 댓글을 읽어보니까 거의 100%가 다 이 얘기를 지금 왜 승인 안 내주냐 너네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 생긴다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데 조금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보는 그리고 왜 그런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 FTX랑 같이 연계해서 이제 몇몇 개 이슈를 제가 같이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FTX 채권자 회의가 3월 16일 개최 예정. 그러니까 곧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FTT하고 이제 관련돼 있겠죠. 물론. 보면 올 중순까지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거는 벌써 작년 말부터 이제 했었던 거예요. 올 중순이면은 5월에서 6월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실마리가 이것도 그러면은 다시 오픈한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마 중간에 분명히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월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고팍스가 갑자기 생뚱맞게 고파이 미지급금 출자 전환 제한을 읍소한다. 말 그대로 이 고파이 투자자들한테 지급된 거 말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주겠다. 이거를 갑자기 고팍스에서 이 얘기를 근데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입장 자체가 좀 고팍스가 웃긴 게 뭐냐면 작년 12월 달 기준한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하겠다. 그것도 주식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우리 이거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문 닫으면 너네 한 푼도 못 받아. 사실 이 글에는 고파이 투자자들한테 보낸 그 메시지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팍스는 투자자 반발을 줄이기 위한 콜옵션 조건을 걸었다. 여기서 바이낸스 외에 고팍스 지분을 추가 획득할 투자사가 나타나거나 여기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전 뒤통수를 칠 거예요. 이 투자사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CT랩스인가 BF랩스인가 하는 이 두 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서서히 고팍스 지분을 가져갈 텐데 3자로 여기서 고팍스가 이익을 낼 경우 고파이 투자자들의 주식을 다시 되사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중을 가지고 끝까지 장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한편으로 하게 됐고, 저는 물론 고팍스나 바이낸스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왜 고팍스 레퍼럴 다는데, 저는 고팍스 레퍼럴을 다뤘던 이유가 바이낸스 레퍼럴을 자동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 행위를 했던 거고, 사실은 위믹스 있죠? 위믹스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했던 거예요. 고팍스가 거래량이, 어저께도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다셨는데, 고팍스 거래량이 없는데 거래를 해야 되냐. 저는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이 이제 왜 이런 글을 다셨을까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고팍스를 굳이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면 거래량이 일단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를 사시건 클레이를 사시건 제가 그랬잖아요. 가격 싼 데서 거래를 하셔라. 네. 여기서 거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한테 그게 지금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클레이나 위믹스 같은 경우는 아마 코인원이 더 쌀 거예요. 아니면 저기 빗썸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 얘기 이제 제가 추가적인 사항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있어요. 이거랑 또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이 미 법원에서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에 대한 선고를 연기를 합니다. 이거랑 교차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좁혀질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이 고팍스가. 이 보면은 4월 30일로 연기를 합니다. 정확히 5월 바로 직전에. 이 연기를 해요. 근데 이 창펑자오 이 사건에 관련해서 연기를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한편 선고일이 연기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얘기가 뜻하는 바를 뭔지는 아시죠? 명확한 이유는 없는데 선고는 연기됐다. 이 얘기는 나중에 뒤통수 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왜 4월 30일이라는 거지? 바로 5월 전에. 그래서 바이낸스 한국 진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5월 바로 직전까지 아마 애를 태울 겁니다. 거기다가 아마 고팍스가 더 이상 거래소를 못할 거라는 기사들이 막 한쪽에서는 쏟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미리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마도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언제나 그래왔어요. 언제나. 제가 이 날짜랑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대충 사람들이 이렇게 약 올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자, 제가 그리고 이거는 2025년도에 웬만하면 떠나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할 확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바이든 대통령보다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더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왜 제가 그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제가 미국에 대규모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명분 삼아서 총기 규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보세요. 미국 가정집서 쏟아진 무기, 총기 248정, 탄약이 100만 발. 이 뉴스가 미국 전역엔 이미 보도가 됐을 거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됩니다. 여론 몰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세력들이. 불법 총기 유통 만연, 충격적 사건 해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해요. 이거를 왜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다가 더 얘기가 나와요. 미국서 신고받고 가정집 출동한 경찰 소방관 3명 총격에 사망. 계속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왜 총기 규제를 해야만 하냐. 미국에서 그동안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안 했었는데 왜일 것 같으세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다가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다가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은 촛불 집회를 해요. 그리고 미친놈이 나와도 지하철에서 칼 들고 막 이렇게 설쳐봐야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거는 총이에요, 총. 말 그대로.
거기다가 자동화 총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명만 모여서 대테러를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잖아요. 이런 총기 같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100명에서 수백 명 가까이 사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명분거리를 빌미로 해서 총기 규제를 역대급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는 유로존을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어나오고 실업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종식은 길어봐야 내년 어느 순간 올해 하반기까지만 가고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전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미리 그래서 강력한 총기 규제를 법으로 시행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정부는. 네. 지금 시점에서. 네. 공약으로 거기다가 공약으로 걸기 위해서는 이게 이거를 통해서 대중 사상자가 발생이 돼야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아마 그려질 거예요. 제가 무슨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논리를 항상 되게 중요시하는 거기다 이제 글로벌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이게 음모론 같지만 이게 없다고 말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25년 어느 시점 이후가 넘어가잖아요. 자영업자 거기다가 뭐 직장인들 지금도 막 의사들 으쌰으쌰 갑자기 하기 시작했잖아요. 다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점점 순이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으로 점점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네. 반드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인으로 좋을 때 벌어서 다 숨어야 된다는 거죠. 웬만하시면은 제가 그래서 강조해서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뒤에는 이제 그레스케일과 월가의 금융 세력 거기다가 이제 벡트와 EDXM 월가의 최상부 금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아니나 뭐 이거다 저거다 막 말을 되게 많이 하겠지만 거기다 러시아 동부 요충지 아우디 이우카 장악 우크라이나 병력 모두 무기 모두 부족. 여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10배 우위. 원래 10배 우위였어요. 세계 22위, 세계 2위, 군수력 순위 2위.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네. 지금 와서. 그리고 이거 위메이드 2024년은 제도약의 해, 라이센스 게임, 블록체인 강화. 해서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악플이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예. 사기꾼이다. 장영국 대표 같다. 뭐 사기꾼이다. 어쩌다 저쩌다. 예. 클레이도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 말 많아요. 예. 이거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겁니다. 막 간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글이 많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근데 악플이 많다 사기꾼이다 한다는 얘기는 희생자가 많다는 얘기고 그런 코인이 제가 그랬잖아요. 더 뒤통수를 크게 친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통금융의 어떤 소멸이나 아니면 현물경제 소멸에 관련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있어요. 은행 직원 10여 명인데 하루 고객이 30명, 강남 점포까지 닫는다. 비대면 거래 들어 수익성 악화. 해서 은행 지점을 계속 사라지게 하네요. 이거는 은행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대로변에 있는 사무실들도 아마도 비대면 전환으로 점진적으로 아마 하고 사람들이 출퇴근을 많이 안 그러면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상권들 있죠.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서비스하는 분들들 그분들도 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은행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말 그대로
2025년 말에서 2026년 코비드 시즌2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 이러면 여기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이 온라인에 관련해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개 작살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코비드 시즌2가 도래를 하든 안 하든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내 자영업 하는 거를 해칭해 둘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눈에 띄길래 이제 한 번 더 가져왔고, 이거 장영국 대표 얘긴데, 지금까지 7억 원 벌었다. 월급 받는 족족 코인에 올인. 이래도 돼? 해가지고 한 번 더 가져왔는데 100% 악플이에요. 100% 악플. 100% 악플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 페이코인인데 제가 이걸 왜 지금 시점에 가져왔냐면, 이게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페이코인, 이거 PCI는 재상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페이코인 뒤에는 유니온페이인가? 유니온페이라고 있어요. 카드를 보면은 여기 이제 중국 자본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아마도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재상장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상장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사지 마시고 예전역에 이미 사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그리고 상장이 돼서 파동이 치면 매도해야 돼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일단 대형 거래, 그러니까 위믹스도 그 전철을 밟았잖아요. 소형 거래소부터 먼저 상장을 시킬 텐데,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때마다 아마 범핑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알아서 매매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보고 뭐 왈가왈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진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부동산이 아닌 걸로 갈 거다. 가상자산이 넘버원이다. 이제 이 유형의 자산이 아니라 무형이 되게 중요시하는 시점이다. 이 글로벌리스트란 사람들은 전 세계 기상이변이나 지정학적 뭐 포지션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민감하고 누구보다 정황에 관해서 민감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뭐 제이미 더이먼 회장이라든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몰려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KBS, 공영방송 KBS에서 제가 이 지진 캠페인을 받고 SBS에서 봤는데, 어저께 제가 한 번 더 확인했는데 MBC에서도 똑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진 캠페인. 과거와는 사뭇 다른 거죠. 이 지진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난해 한반도 지진 106회 전년비 38% 증가. 지금 2024년이죠. 2025년 2030년까지 큰 틀의 프레임을 보면 이 지진의 불안감에 관한 패러다임이 대중한테 이입되면 부동산에 관련한 자산 축적의 개념 자체가 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금융권에서 안 할 확률이 높고, 하여튼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 봐서 가상자산이 맞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걸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면 이 사람 뭐 지진 나지도 않았는데 이럴겠지만 확률상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현물 경제가 서서히 풀리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이에요. 아직 겨울이 완벽하게 끝나는 건 아닌데, 월스트리트 저널 북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관광객 받기 시작. 러시아가 들어가죠. 중국 말고. 이 의미가 되게 깊은 거거든요. 사실 이 뉴스가. 제가 보니까. 그리고 중국인들이 서서히 이제 관광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건 이동을 합니다.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지금 서서히 문호를 열기 시작을 했어요. 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랑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하고 엮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특히나 이제 총기 규제, 명확한 총기 규제가 강력한 시행이
미국에 전례 없는 법인데 이거를 왜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 왜 실시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보면 무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왜 이거를 자꾸 환기를 시킬까? 예,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올 봄부터 특히나 이제 여름깨하고 가을깨 있죠. 선거 끝나기 전에. 예. 그때 절대로 이게 자제분들도 그렇고 콘서트장, 예. 그리고 대규모 행사 있는 데 있죠. 여기 대규모 뭐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 뭐 콘서트 하면 되게 많이 사람들 가는데 이 콘서트장 아니면 마트도 사람들 많이 몰릴 시간 있죠. 이때는 절대 피해야 돼요. 예.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이거는 생명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와는 다른 아마 행태의 시나리오를 이 사람들이 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저를 뭐 음모론자다 이렇게 보실 분이 있겠지만 그건 아마 시간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냐면 그냥 1인칭 시점 말고 3인칭 관점에서 글로벌 리스트라면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거가 있기 전에 공약을 만약에 내건다면 거기에 힘을 실리려면 어떤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100%예요. 거의. 예. 그래서 예.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절대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뭐 여기도 이제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서 이것저것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집중이 좀 안 되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은 조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관련해서 바이낸스에 관련해서도 그냥 들어오지는 않을 거야. 아마 좀 뭐 뭔가 좀 예. 뭐 이렇다 저렇다 왈가 왈부 그러니까 그 뭐 클레이도 핀시아랑 얘기하면서도 중간에 말이 많았잖아요. 아직까지도 아마 말이 많을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마 퍼즐 조각을 다 대중들한테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이들의 행태였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